네, 신사고 교사용 수능 기출문제 순열과 조합단원 문제풀이입니다. 1번. 자, 집합 x는 원소가 6개. x에서 x로의 함수 fx.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먼저 가에서 요 얘기. 그 다음 나에서 양수인 값은 함수 값도 양수다. 그러니까 여기 1, 2, 3은 함수 값이 양수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함수 fx의 개수를 구하시오.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자, 먼저 요 얘기는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가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겠지. 자, 그런데 x를 만약에 양수라고 하면 요 x를 양수라고 하면 조건 나에 의해서 이 부분은 1, 2, 3의 값만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x가 양수라면 fx는 1, 2, 3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직접 한번 써보자고. 예를 들어서 f1, f-1. x가 1이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 테니까 이 둘의 합이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만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럼 이거를 표로 그려요. 함수, 경우의 수 문제들은 대부분 표를 그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이쪽 왼쪽 부분이 1이나 2나 3만 가능하다고 했지.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f-1은 어떤 값들이 가능하느냐. 더해서 1, 마이너스 1밖에 없고 x에서 x로 함수니까 요놈들이 정의역이잖아. 치역, 공역. 자, 그럼 요 값들을 가지고 1 되려면 여기가 0이어야 되는데 0은 없어. 마이너스 1 되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f1이 2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3. f1이 3일 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총 4가지의 경우가 있다. 무슨 말이야? f1과 f-1을 함수값을 결정하는 방법은 4가지.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f2와 f-1을 결정하는 방법도 4가지. 마찬가지로 f3과 f-3을 결정하는 방법도 역시 4가지. 왜? 여기를 2하고 마이너스 2로 바꿔도 이 표는 똑같으니까. 3하고 마이너스 3으로 바꿔도 이 표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4가지인데 곱의 법칙을 이용하니까 4의 3승 64가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된 5명의 가족이 있다. 이 가족이 그림과 같이 번호가 적힌 5개의 의자에 모두 앉을 때, 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홀수 번호가 적힌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는, 자, 그러면은 5명의 가족 중에서 누구를 먼저 앉혀야 돼요? 나이가 가장 많으신 할머니를 앉히는 게 우리의 도리지만 이 문제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먼저 앉혀주자. 자, 홀수 번호는 1번, 3번, 5번 있죠. 자, 아버지 먼저 앉혀드립시다. 홀수 번호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시면 되겠죠. 3가지. 그 다음 어머니. 어머니는 아버지가 앉은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홀수 번호 2개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다른 가족들, 나머지 가족들은 남아있는 세 자리에 한 명씩 선택해서 앉으면 되겠죠. 그러면 6 곱하기 6, 36까지. 자, 그 다음 3번. 이건 쉬운 문제죠. np는 n 곱하기 n-1, 7c는 21, 그래서 21. 그러면 n 곱하기 n-1이 40이고 7 곱하기 6이 40이니까 n은 7이겠지. 이거 2차 방정식으로 굳이 풀 필요 없습니다. 4번. 어느 학교 동아리 회원은 1학년이 6명, 2학년이 4명이다. 이 동아리에서 7명을 뽑을 때 1학년에서 4명,
2학년에서 3명을 뽑자. 자, 1학년 6명 중에서 4명을 뽑고, 그 다음 2학년은 4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6명 중에서 4명 뽑으니까 6C4. 4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거니까 4C3. 그러면 6C4는 6C2하고 같죠. 4C3은 4C1과 같고, 6C2는 얼마예요? 15. 4C1은 4. 그래서 60까지. 자, 이제 5번 문제 봅시다. 자, 같은 종류의 선물 4개를 4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줄 때 4명의 학생, 선물 4개, 4명의 학생, 그런데 2명의 학생만 선물을 받는 경우의 수는, 단 선물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선물끼리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야? 받는 선물의 개수만 체크하자는 얘기죠. 개수만 중요하다. 개수만. 종류는 필요 없어요. 개수만. 자, 그럼 먼저 4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의 학생만 선물을 받으니까 선물 받을 학생 2명을 선택을 합니다. 경우의 수는 4, C, 2. 6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2명을 선택했어. 2명의 학생에게 주는 선물의 개수. 자, 예를 들어서 2명의 학생을 A와 B라고 해봅시다. A와 B. 그러면 이 A와 B에게 선물의 개수를, 선물 4개잖아요. 주는 거야.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A한테 하나, B한테 3개 줄 수 있고, A한테 2개, B한테 2개. 그 다음 A한테 3개, B한테 하나 줄 수 있겠지. 따라서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겠네요. 선물끼리 서로 구별하지 않으니까 개수만 조사하면 돼. 개수만 분리하면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곱의 법칙 6, 3, 18가지. 다음 6번. 서로 다른 과일 5개를 3개의 그릇 A, B, C에 남김없이 담으려고 할 때 그릇 A에는 과일 2개만 담는 경우의 수는. 자, 서로 다른 과일 5개니까 과일끼리 구별이 되고, 3개의 그릇 A, B, C니까 그릇도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그릇 A에는 과일 2개만 담는다. 단 과일을 하나도 담지 않은 그릇이 있을 수 있다. 자, 이런 문제도 표를 그려서 해결하면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자, A 그릇, B 그릇, C 그릇. A 그릇에는 과일 2개만 담으니까 A는 무조건 2로 고정. 과일을 하나도 담지 않은 그릇이 있을 수 있어요. A 그릇에 과일 2개를 담았으니까 남아있는 과일은 3개. 3개를 B하고 C에 나눠 담는데 하나도 과일이 안 담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B에 0, C에 3. B에 1, C에 2. B에 2, 잘못 썼네요. B에 1, 맞죠? C에 2, 2, 1, 그 다음 3, 0.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로 개수를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각각을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면 일단 공통적으로 A에 들어갈 과일 2개를 골라주는 거예요. A에 들어갈 과일 2개, 5개 중에 2개를 담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 1번, 2번, 3번, 4번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자, 과일이 지금 몇 개 남아있죠? A에 과일 2개 담았으니까 A 접시에 과일이 2개가 담겨 있어. 그리고 B 접시, C 접시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과일은 3개가 남아있죠. 이 3개의 과일을 각각 하나씩을 B에 담을 건지 C에 담을 건지 결정만 하면 되겠지. 첫 번째 과일한테 물어보는 거야. 과일아, 너는 B 접시에 담길래? C 접시에 담길래? 얘의 대답은 2가지겠죠. 그 다음 과일로 대답은 2가지, 그 다음 과일로 대답은 2가지. 그래서 결국 2의 세제곱을 하는 게 편리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OC는 10이고 2의 3승은 8이니까 답은 5번 80까지가 되겠지. 요거를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3C0 곱하기 33 3C3 3C1 곱하기 2C2 3C2 곱하기 1C1 3C3 곱하기 0C0 이렇게 뭐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다음 7번.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x, y, z라고 하자. 방정식 x, y, z 합이 6이 되는 순서쌍의 개수는? 자, 순서쌍이야. 순서쌍이면 순서가 바뀌면 달라지는 거지. 다른 경우야. 자, 주사위는 눈이 1부터 6까지 있죠. 1부터 6까지를 더해서 3번 더해서 6이 되도록 하자. 자, 이런 경우에는 오름차 순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우리 사전식 배열, 오름차는 사전식 배열. 알파벳 사전식 배열 문제 많이 풀었잖아. 그것처럼 숫자도 작은 숫자부터 써나가기 시작하는 게 좋다. 주사위에서 제일 작은 숫자는 1.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4일 때 6이 될 거고 1 더하기 2 더하기 3인 경우 그리고 2 더하기 2 더하기 2인 경우. 자, 1 더하기 1 더하기 4인 경우는 순서가 바뀔 수 있죠. 순서가 1, 1, 4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4가 몇 번째 오느냐니까 3가지. 1, 2, 3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3팩토리얼 6가지. 2, 2, 2는 그냥 한 가지죠. 따라서 답은 2번 10가지. 여기서 더하는 거야. 합의 법칙. 8번. 같은 종류의 구슬 5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에 넣으려고 한다. 자, 같은 종류 구슬 5개니까 자, 구슬이 구별이 돼야 한대요? 안 돼. 구슬이 구별이 안 되니까 조합을 쓴다는 얘기야. 그 다음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에 나누어 넣으려고 한다.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 주머니끼리는 또 구별이 되네. 그럼 편의상 이런 경우에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를 A, B, C라고 정하면 문제 풀기가 좀 편해요. 각 주머니 안에 구슬이 3개 이하가 되도록 주머니마다 구슬은 3개 이하가 되도록 넣는 방법의 수는? 단 구슬끼리 서로 구별하지 않고 빈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7번처럼 푸는 건데 여기서도 개수만 일단 개수만 중요한 거야. 개수. 자, 그러면 구슬 5개니까 세 주머니에 들어가는 구슬의 개수를 한번 써보자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주머니, B라는 주머니, C 주머니. 자, 빈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0, 0, 5 이런 거 되는데 각 주머니 안에 구슬은 3개 이하, 최대 3개니까 이거 안 되겠죠. 그러면 0, 2, 3인 경우. 그 다음 1, 1, 3. 그 다음 1, 2, 2.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 말고 넣겠죠. 자, 지금 우리는 0, 2, 3을 A에 0개, B에 2개, C에 3개라고 했는데 이 0과 2와 3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죠. 아니면 A, B, C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지워버려야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0, 2, 3이 순서가 바뀌었을 때 경우의 수 3팩토리얼 6가지. 1, 1, 3이 순서가 바뀔 때는 3이 몇 번째 있느냐만 중요하니까 3가지. 1, 2, 2의 순서가 바뀔 때는 1이 몇 번째 있는지만 체크하면 되니까 역시 3가지. 그래서 합의 법칙으로 12.
알겠죠? 자, 그 다음 9번인데 9번은 문제가 좀 길단 말이지. 문제가 좀 길어. 그래서 얘는 좀 줄여야겠네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 두 장.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뭐 그림을 문제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림만 봅시다. 자, 그리고 문제 읽어드릴게.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 두 장, 빗변의 길이가 루트 2a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시트지 네 장이 있다. 자, 뭐라고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 두 장. 그 다음 근데 이 정사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루트 2a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지. 좀 직각이 아닌가? 직각이라고 생각합시다. 참, 뭐야 이거. 여기가 a, 루트 2a 이런 녀석이 4장 있는 거예요. 자,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색은 모두 노란색. 얘는 모두 노란색. 노란색 표시할까? 이렇게. 노란색. 그 다음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시트색은 모두 다르다. 얘네들은 색이 모두 다른 색. 4장인데 모두 다른 색. 자, 그림 1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창문이 4개가 있는 집이 있어요. 그림 2번은 이 집의 창문에 4개에다가 6장의 시트지를 빈틈없이 붙인 경우의 예이다. 이 집의 창문 4개에 시트지 6장을 빈틈없이 붙이는 경우의 수는 단 붙이는 순서는 구분하지 않으며 집의 외부에서만 시트지를 붙일 수 있다. 뭐 그런 말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정사각형 모양을 붙여야 되겠지.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를 어디에 붙일 거냐. 1, 2, 3, 4번 4개의 창문 중에서 2개를 골라주면 간단히 해결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붙일 거야. 그런데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있을 때 직각 이등변 삼각형 시트지 2장을 이런 모양으로 붙일 수도 있고 이런 모양으로 붙일 수도 있겠지. 어떤 방향으로 붙일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예를 들어서 1번하고 2번에다가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를 붙였어. 그럼 3번, 4번은 이런 모양으로 시트지를 붙일 건지 이런 모양으로 시트지를 붙일 건지 결정을 해야겠지.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일단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 시트지 4장이 색이 모두 다르니까 2개씩 일단 조를 나눕시다. 2개씩 조를 나눠. 분할과 분배예요. 자,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시트지 4장 중에 2장을 골라서 한 조를 만들고 나머지 2장을 또 한 조로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 개수가 똑같으니까 분할해서 배웠죠. 2팩토리얼 분의 1 곱해주고 그 다음 이제 분배합니다.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 2장 또 2장. 그럼 요 2장은 어느 창문에 붙일 거고 요 2장은 어느 창문에 붙일 건지 결정을 해줘야지. 지금 그림에서는 3번과 4번 중에서 얘를 3번, 얘를 4번 할지 얘를 4번, 얘를 3번 할지 결정해야 되니까 곱하기 2 팩토리얼.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러면 요 모양으로 붙일 건지 요 모양으로 붙일 건지 그걸 결정해야겠죠. 또 이 모양으로 붙일 때도 자, 이거를 A, B, A는 안 되겠다. 이거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할 때, 자, 요 모양일 때 기역, 니은으로 붙일 건지 아니면은 기역, 니은으로 붙일 건지 그걸 또 결정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3번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요 방향으로 붙일 건지 요 방향으로 붙일 건지 두 가지 선택하고 그때 그 두 개의 시트지를 어떤 녀석을 어느 쪽에 붙일 건지 또 선택해야겠지. 그래서 창문마다 2의 제곱씩 경우의 수가 또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요거를 일단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하면 두 개로 분할을 하자고. 그러면 4C2, 2C2 곱하기 2팩토리얼분의 1 여기까지가 분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역과 니은, 디귿과 리을로 예를 들어서 분할이 되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기역, 니은을 3번에 붙일 건지 4번에 붙일 건지 선택을 해야겠죠. 그게 2팩토리얼. 기역, 니은과 디귿, 리을을 3번, 4번 중에 어디에 붙일 건지. 그 다음 3번 창문을 예를 들자면 요 방향으로 붙일 건지 아니면 요 방향으로 붙일 건지 그걸 선택하는 게 두 가지. 그리고 기역, 니은일지 기역, 니은일지 또 기역, 니은일지 선택하는 것도 두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을 선택하는 것도 두 가지. 그 다음에 기역, 니은을 어떻게 붙일 건지도 또 두 가지. 그러면 다 그려보면 기역, 니은, 기역, 니은 총 네 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3번 창문 네 가지, 4번 창문도 네 가지. 알겠죠? 자, 곱하면 4C는 6, 또 4C 6, 2C 1,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46 약분 되겠죠? 그럼 36 곱하기 16 그래서 576 4번이 답이 돼요. 다음 10번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 중에서 동시에 5장의 카드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5장의 카드를 선택한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짝수인 경우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짝수. 자, 먼저 1부터 8까지를 분류를 합시다. 짝수가 2, 4, 6, 8 홀수는 1, 3, 5, 7 각각 4개씩 있어요. 근데 5장의 카드를 선택했는데 합이 짝수가 되니까 합이 짝수란 얘기는 5장 모두 짝수거나 아니면은 표로 그립시다. 짝수, 홀수, 개수만 조사하면 되겠지. 5장인데 합쳐서 짝수가 되니까 짝수만 5장 있고 홀수가 없는 경우도 가능하고 홀수가 2장이면서 짝수가 3장인 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 홀수가 4장이면서 짝수가 1장인 경우도 가능한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짝수가 2, 4, 6, 8 4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경우는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만 경우의 수를 구하면 돼요. 자, 짝수 3장이니까 4C3 홀수 2장이니까 4C2 그러면 4, 6에 24 짝수 하나에 홀수 4개니까 4C1 곱하기 4C4 그러면 4가지. 합일까요? 곱일까요? 합이죠. 또는이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마지막 11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에 빨간 공 3개와 파란 공 6개를 모두 넣는 경우의 수. 자,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 같은 색의 공은 구별하지 않는다. 빨간 송 3개, 파란색 공 6개를 모두 넣자. 자, 조건이 뭔가요? 각 바구니에 공은 1개 이상 3개 이하로 넣는다. 1개 이상 3개 이하. 빨간색 공은 한 바구니에 2개 이상 넣을 수 없다. 자, 지금 빨간색 공이 3개예요. 그런데 빨간색 공은 한 바구니에 2개 이상 넣을 수 없다. 즉 빨간색 공은 바구니에 1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야? 빨간색 공을 먼저 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라고 했으니까 바구니를 A, B, C, D, E라고 할게요. 빨간색 공이니까 R이라고 하고 파란색 공이니까 B, 블루라고 하면 되는데 바구니에 또 B가 있으니까 그냥 파라고 합시다. 빨파. 자, 그러면 뭐부터 한다고? 빨간색 공 3개를 일단 먼저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 공이 어떤 바구니에 들어갈지 결정을 해야겠죠. 자, 1단계로 빨간 공을 빨공이라고 합시다. 빨간 공이 들어갈 바구니를 3개 결정하는 거야. 5개 중에 3개를 5개의 바구니 중에 3개의 바구니에 빨간 공을 하나씩 넣자고요. 자, 가장 쉬운 예로 한 예입니다. A에 빨간 공, B에 빨간 공, C에도 빨간 공. 그 다음 조건 가해서 각 바구니에 공은 1개 이상, 최소 1개 들어간다고 했어. 그래서 나머지 2개에다가는 자동적으로 파란 공을 하나씩 일단 넣어줘요. 다시 한번 빨간 공이 들어갈 바구니 3개만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바구니에 파란 공을 하나씩 넣어요. 자, 그럼 빨간 공 3개는 다 처리가 됐고 파란색 공 6개가 있었으니까 이제 파란색 공 4개만 처리하면 돼. 파란 공 4개를 처리하면 됩니다. 파란 공 4개를 처리하는 경우의 수를 여기다가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봐봐. A 주머니에 빨간 공, B 주머니에 빨간 공, C 주머니에 빨간 공, D와 E 주머니에 파란 공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 그리고 바구니가 다 다르니까 이제 빨간색 하나가 들어있는 바구니, 빨간색 하나가 들어있는 바구니 B, 빨간색 하나가 들어가 있는 바구니 A, B, C는 다 다르고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바구니도 지금 하나씩 넣는 것도 다 다른 바구니야. 자, 이제 우리는 파란색 공 남아있는 파란색 공 4개를 나눠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파란 공 4개를 한 개로 나누어 담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 한 개, 2개로 나누어서 담는 방법이 있어. 하지만 1개, 3개는 안 돼. 왜? 이미 바구니마다 공이 1개씩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파란 공을 3개를 더 넣게 되면은 공이 4개가 돼버리니까 주머니에. 그러면 조건 가에 위배가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2개 넣는 방법이 있지. 자, 그리고 같은 세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 거니까 자, 요 경우에 수 어떻게 될까? 1개씩 파란 공을 추가로 넣을 바구니를 5개 중에 4개 골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5가지. 자, 이 두 번째 경우는 2개의 파란색 공을 추가로 넣습니다. 그러면은 5개의 바구니 중에 하나를 골라서 파란 공을 추가할 거고 나머지 4개의 바구니 중에서 또 하나를 골라가지고 파란 공을 추가하겠죠. 그런데 개수가 같으니까 곱하기 2팩분의 1. 그 다음 남아있는 3개의 바구니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파란 공을 2개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경우의 수는 5C1이 5, 4C1이 4. 그 다음 곱하기 3.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그럼 얼마야? 30이 되겠죠. 그 다음 2개. 그러면 5개의 바구니 중에서 하나 선택. 또 아니지. 그냥 2개만 선택해서
바구니 중에서 두 개만 선택해서 파란색 공을 두 개 추가시켜주면 되니까 이 경우는 10가지. 자, 그러면 5, 30, 10 이것들을 더해가지고 5C3과 곱해주면 되겠죠. 자, 5C3은 10이고 5, 30, 10 더하면 45. 그래서 답은 450가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풀이 마칩니다.